안녕. 자, 오늘 원소들의 주기성을 할 텐데, 자, 앞에 있는 1, 2 강에 비해서 아마 여기는 중학교 때 해왔던 내용이 조금 포함되어 있어서 앞에 처음 들어서 되게 생소한 내용이 많았을 텐데, 그래도 여기는 조금 익숙하지 않을까 싶어. 그래서 뭐 중학교 공부가 아무 소용이 없다, 뭐 이렇게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중학교 때 배웠던 걸 다시 이제 기초 삼아서 배우면 오히려 더 수월하다는 걸 느낄 거기 때문에 중학교 내용이 그렇게 쓸모없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가지고 나중에 고등학교 이과를 가는 학생들이나 아니면 문과에서 화학을 선택하는 학생들은 이 내용을 가지고 또 더 심화된 내용을 배울 거니까 자, 이제 열심히 잘 들어주기를 바랄게요. 자, 첫 번째 나오는 게 원소와 주기율표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소와 주기율표. 됐죠? 그러면 일단 원소는 중학교 때 한번 정의를 들어봤죠. 원소는 누가 얘기를 했냐면 라부아제라는 사람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라부아제라는 사람이 어떤 물질을 뭐 책상이면 책상, 컴퓨터면 컴퓨터 그러면 그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 자, 이거를 뭐라고 얘기한다? 원소라고 얘기를 한다. 됐죠? 자, 그러면 원소는 일단 더 이상 자, 여기에서 체크해야 될 게 다른 물질로 뭐 되면 안 된다? 분해되면 안 된다. 예전에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그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물이 원소이다 이렇게 했어. 물이 원소이다. 근데 원소의 정의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인데 더 이상 다른 물질로 분해되면 안 되는데 라부아제라는 사람이 추철관을 사용해서 물을 뭐와 뭘로 분해시켜 버리냐면 수소와 산소로 분해를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물은 뭐가 아니다? 원소가 아니다. 이렇게 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을 반박했다. 뭐 들어봤죠? 그죠? 자, 그래서 더 이상 다른 물질로 분해되면 안 된다. 자, 그리고 현재까지 알려진 원소는 118종입니다. 118종. 그래서 원소는 이따 구경을 할게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물질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한 종류의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도 있고 여러 종류의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은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한 종류로만 이루어진 것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여러 종류로 이루어진 것도 있다. 됐죠? 그렇다 보니까 원소의 종류는 118종이죠. 이게 원소의 종류다. 근데 물질의 종류는 원소들이 합쳐져서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많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물질의 종류가 훨씬 더 많다. 이해됐나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원소와 원자인데 원소의 개념은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의 개념이에요. 성분. 알겠죠? 그래서 성분을 뜻하고 원자는 물질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입자를 뜻해. 입자. 그러면 자, 우리 이거를 예를 들어서 포도당을 한번 써볼게요. 포도당이 C6H12O6이라는 분자식을 가지고 있어. 근데 자, 얘를 포도당이라고 하는 물질입니다. 그러면 포도당은 어떤 원소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하면 포도당을 이루고 있는 원소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탄소, 그 다음에 수소, 산소로 이루어져 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고, 자, 그 다음에 포도당은 어떤 원자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하면 입자의 개념이기 때문에 포도당 하나는 탄소 6개랑, 그 다음에 수소 12개랑, 산소 6개가 합쳐져서 포도당이 되었다. 그래서 얘는 되게 구체적인 입자의 개념이고, 얘는 뭐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어떤 성분의 개념이에요. 알겠죠? 자, 그래서 원소는 셀 수 있는 게 아니고 셀 수 있는 건 원자의 개념을 셀 수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오늘 주기율의 발견인데 자, 주기율표 아마 들어본 친구도 있고 못 들어본 친구도 있겠죠. 맞죠? 자, 주기율표는 어떤 거냐 하면 주기율이라는 게 성질,
자, 성질이 비슷한 원소가 자, 여기에서 주기가 됐잖아.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글자 좀 그러네요. 자,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로자를 못 쓰는 현상. 자, 이거를 주기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소들이 많잖아, 맞지? 근데 성질이 비슷한 원소가 주기적으로, 이 주기적으로라는 얘기는 우리는 반복적으로 이런 개념도 돼. 알겠죠? 그래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이거를 주기율이라 하는데, 자, 이 주기율을 어떻게 하냐면 비슷한 원소가 주기적으로 나도록 하기 위해서 이거를 배열한 표가 있어.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우리가 한눈에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배열한 표가 있는데 이 표를 뭐라 부르냐면 주기율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기율의 발견 과정이야. 성질이 비슷한 원소가 주기적으로 나타나는데 라고 가장 처음으로 얘기한 사람이 누구냐면 데베라이너라는 사람인데, 데베라이너라는 사람이 1817년 성질이 비슷한 세 쌍의 원소가 존재한다. 그 원소의 예가 어떤 거냐면 칼슘이랑, 자, 그 다음에 스트론튬이랑, 그 다음에 바륨, 뭐 딴 것도 있습니다. 자, 요건데 얘의 원자량이 얼마냐면 얘가 40.1이고요. 얘가 87.6 정도가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바륨은 137.3이에요. 7.3 이렇게 되는데, 자, 이게 세 개잖아. 하나, 둘, 세 개. 그래서 세 쌍의 원소가 존재하며 이 원소들의 원자량, 자, 원자량은 우리 편하게 생각해서 양성자 플러스 중성자, 양성자 중성자 배웠죠, 맞죠? 양성자 중성자의 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 합 사이에 일정한 관계가 있다라는 걸 알아내었다. 이게 데베라이너의 세쌍 원소설이고 주기율의 시초가 됩니다. 됐죠? 근데 이게 어떤 일정한 관계가 있냐면 여기에서 작은 아이랑 큰 아이 있지. 그래서 40 플러스 40.1 플러스 137.3 나누기 뭘 하냐면 2를 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얘가 계산하면 177.4가 되나요? 177.4 나누기 2가 되겠지, 맞지? 177.4. 그러면 177 나누기 2 보자. 177.4 나누기 2. 그럼 8, 2, 8이 16. 그 다음에 17. 2, 8이 16. 자, 그 다음에 얘는 14. 2, 7이 14. 이렇게 되는데, 자, 88.7이 나오네요. 맞죠? 88.7.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 요 양이, 요 질량이 얘랑 비슷하다. 뭐 많이 안 비슷한 것 같은데 맞지? 자, 이런 걸 데베라이너의 세쌍 원소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벼운 아이랑 그 다음 무거운 아이랑 둘이 더해서 나누기 2를 하면 이 중간값인 아이의 원자량과 비슷한 아이가 나온다. 이거를 데베라이너의 세쌍 원소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옆으로 가면 이제 멘델레예프라는 사람이 나와. 멘델레예프는 1호부터 한 50년이 지난 것 같네요. 당시에 알려진, 지금은 118종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당시에 알려진 63종의 원소들을 무슨 순으로 배열하냐면 원자량 순으로 배열합니다. 원자량은 원자의 질량을 간단하게 표시한 것을 원자량이라고 해. 알겠죠? 그러면 그렇게 배열하면 성질이 비슷한 원소가 어떻게 나타났다? 주기적으로 나타났다. 알겠죠? 그래서 멘델레예프는 최초의 뭐를 만들었다? 최초의 주기율 표를 만든 사람입니다. 최초의 주기율 표를 만든 사람이다. 됐죠? 자, 몇몇 원소들이 주기성을 벗어나는 문제점이 조금 발견이 됐습니다. 그리고 멘델레예프는 이제 이렇게 63종의 원소들이 비슷한 원소들끼리 표를 만들었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했는데 얘가 표를 만들었는데 막 여기 이렇게 막 채워갔어. 근데 여기 없단 말이야. 자, 이렇게 없는 아이들이 이런 게 중간중간에 비더란 말이야. 비슷한 원소끼리 막 나열을 시켰는데. 근데 이런 아이들이
자연계에 존재할 거라고 새로운 원소를 뭐 했냐면 예측을 한 공로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이아를 했는데도 주기성을 벗어나는 몇 가지 원소가 발견이 되면서 이게 뭔가 수정이 필요했었어. 근데 1913년에 이제 모즐리라는 사람이 오늘날의 주기율표를 만듭니다. 의 주기율표. 자, 오늘날의 주기율표를 만드는데 원소들이 주기적인 성질이 원자량이 아니라 원자를 이루고 있는 양성자수. 자, 원자 안에 양성자가 있는데 이따 원자 잘 보여줄게요. 자, 양성자수. 근데 양성자수는 원자 번호랑 똑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 똑같습니다. 양성자수랑 원자 번호가 같다. 근데 그거랑 관계가 있음을 알아내었다. 그래서 오늘날의 주기율표를 만든 사람이 누구다? 모즐리라는 사람입니다. 알겠죠?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양성자수와 원자 번호인데 우리 원자 안에 이렇게 원자가 있잖아. 맞지? 그리고 이 안에 뭐가 있어? 핵이 있죠. 자, 핵이 있는데 여기에 양성자가 있고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지? 중성자 같은 것들이 있잖아. 맞지? 근데 얘 빨간색처럼 양성자가 하나 있으면 원자 번호 1번입니다. 그리고 양성자가 2개 있으면 원자 번호 2번이에요. 양성자가 3개 있으면 원자 번호 3번이에요. 자, 중성자는 원소에 따라서 같은 원자 번호 1번이라도 중성자가 막 여러 개가 있는 애가 있고 막 한 개가 있는 게 있고 중성자의 개수가 서로 다 다르기 때문에 자, 원자 번호는 뭐하고 상관이 있다? 양성자 수랑 상관이 있다. 혹시 양성자 어떻게 만들어졌죠? 빅뱅 때? 누가 합쳐졌다? 쿼크가 합쳐졌죠. 쿼크. 무슨 쿼크? 업 쿼크, 다운 쿼크. 이런 것들이 합쳐졌다. 맞지? 됐나요? 자, 그래서 양성자 수는 원자 번호다. 기억하세요. 양성자 수는 원자 번호다. 양성자 수는 원자 번호다. 양성자 수는 원자 번호다. 이해됐죠? 자, 그러면 우리 실제로 현대 주기율표를 한번 볼게요. 현대 주기율표는 원소를 모즐리가 제안한 원자 번호 순으로 나열했습니다. 자, 원자 번호 순인데 원자 번호가 뭐라 했죠? 양성자 수라 했죠. 자, 양성자 순으로 나열하되 자,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원소가 세로줄에 오게 합니다. 세로줄에 오게 한다. 이거 기억하세요. 성질이 비슷한 원소는 어디에 있다? 세로줄에 있도록 배열한 것이다. 자, 그랬을 때, 자, 첫 번째 나오는 게 족이라는 건데, 주기율표에 세로줄입니다. 세로줄로 어떻게 있냐면, 1족에서부터 몇 족까지 있다? 18족이 있다. 근데 좀 전에 얘기했지, 성질이 비슷한 원소를 세로줄에 배열한다 했으니까, 1족 아이끼리 성질이 비슷하고, 2족 아이끼리 성질이 비슷하고, 18족 아이들끼리 성질이 비슷한 거예요. 물론 살짝 예외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세로줄 가로가 아니라 자, 여기가 이렇게 내려가면서 이게 1족 아이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면서 2족 아이들, 그리고 여기 이렇게 내려가면서 3족 아이들, 4족 아이들, 성질 비슷한 아이들입니다. 세로로 뚜두두두 내려가면서 성질 비슷하다. 자, 그리고 쭉 가서 13족 아이들, 13족이 쭉 이렇게 내려가서 다 성질이 비슷하다는 거야. 알겠죠? 그 다음에 14족, 15족, 16족, 17족, 18족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성질이 비슷한 원소가 이렇게 세로줄에 배열이 돼 있어.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주기는 주기율표의 가로줄입니다. 가로줄로 자 1주기부터 몇 주기까지 있냐면 7주기까지 있어. 그래서 얘는 전자 껍질 수라고 생각하면 돼. 전자가 돌아다니는데 전자가 이렇게 도는 껍질이 있거든. 그래서 이게 전자 껍질 수야. 됐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얘는 1주기지. 이거 가로줄인데 1주기 원소는 두 친구밖에 없다. 맞지? 수소랑 누구밖에 없어? 헬륨밖에 없죠. 자, 그 다음 2주기 원소는 몇 개가 있냐면 지금 10개가 있습니다. 그죠? 8개가 있죠. 맞죠? 8개면. 자, 3, 4, 그 다음 띄워서 5, 6, 7, 8, 9번, 10번 이렇게 10개가 있어.
자, 그 다음에 3주기 원소도 똑같이, 10개가 아니고 8개야. 자꾸만 실수나는. 자, 8개가 있습니다. 3주기 원소는 8개가 있고, 자, 그 다음에 4주기 원소는 18개가 있어. 됐죠? 자, 이런 식으로 하는데 6주기가 뭐 원소가 좀 많아. 알겠죠? 그게 전자 껍질수랑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그러면 선생님 이 주기율표를 다 외워야 하나요? 외워야 됩니다. 그럼 다요? 자, 어디까지 외워야 되냐면 반드시 알아야 될 게 1번부터 20번까지 기억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1번부터 20번까지 수, 헬, 리베, 비씨, 노, 푸네, 나만 알지, 펩시, 콜라, 크카. 원소 기호는 그래도 대충 알겠죠? 원소 기호도 모르는 건 이제 다시 한번 새기시고 원자 번호 1번부터 20번까지고 위치도 조금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자, 여기 네모칸 있잖아. 자, 네모칸이 있으면 자, 지금 여기에 몇 줄을 끌 거냐면 2줄.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쓸게요. 수, 헬, 리, 배, 붕, 단, 질, 산, 그 다음 뭐죠? 풀, 레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원소 이름 밑에 써놨으니까 기억하세요. 그리고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규소, 그 다음에 피, 이거는 인입니다. 인, 알겠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S, 자, 그 다음에 염소, 그리고 아르곤, 자, 그리고 칼륨, 칼슘. 이렇게 해서 20번이고, 자, 여기가 1족이야, 1족. 자, 여기가 2족입니다. 근데 분소 가면은 바로 위에 몇 족이라고 써놨지? 13족이야. 14족, 15족, 16족, 17족, 18족.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1번부터 몇 번까지? 20번까지. 원소 번호 보이죠? 맞죠? 그래서 여기가 몇 번이냐면 20번이야, 20번. 얘가 19번. 1번부터 20번까지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수, 해, 리, 베, 비, 씨, 노프, 네. 나만 알지, 펩시, 콜라, 크카. 이렇게. 알겠죠? 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으니까. 자, 근데 주기율표를 보면 일단 주기율표의 왼쪽과 가운데 부분에는 주로 이 노란색 보이죠? 어떤 아이가 있냐면 금속이 있습니다. 금속.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오른쪽 부분 쪽에는 비금속이 비금속이 위치하는데 금속의 수가 비금속 수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이 중간에 보면 붕소, 규소, 저마늄, 비소, 안티모니, 텔루름, 플로름 이런 아이들 있지. 자, 요런 아이는 중금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금속. 알겠죠? 자, 그리고 그 다음 밑에 보면 여기에 보면 란타넘족이라고 해서 란타넘부터 시작해서 성질이 비슷한 원소가 여기에 다 들어가야 되는데 그럼 주기율표가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빼놨어. 알겠죠? 자, 그리고 악티늄족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따로 빼놨습니다. 그죠? 자, 요거는 그렇고 그 다음에 113, 115, 117, 118인 원소는 아직 성질이 밝혀지지 않아 금속인지 비금속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 색깔을 칠해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인공적으로 합성할 수 있는 원소들도 있다라는 걸 알고 있죠. 맞죠? 됐죠? 자, 그러면 우리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 가장 기본적인 성질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금속 원소는 왼쪽과 어디에 있다 했지? 왼쪽과 가운데 있어. 비금속 원소는 오른쪽에 있습니다. 오른쪽. 근데 단 수소는 왼쪽 제일 위에 있어. 보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다 비금속, 녹색이 비금속인데 수소만 여기에 딱 있단 말이야. 맞죠? 나머지는 다 오른쪽 끄트머리에 이렇게 있죠? 자,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상온에서의 상태인데, 금속은 거의 다 고체 상태야. 근데 누구만 수은 HG라고 표현합니다. 수은 HG는 액체 상태. 자, 그 다음에, 비금속 원소는 기체, 또 있고 그 다음에 고체도 있어. 자, 근데 주기율표상에 액체인 아이가 지금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수은이 액체고 또 다른 하나는 브로민이라는 아이입니다. 그죠? 자, 브로민이란 아이는 뭐냐면 액체가 돼. 액체.
브로민 액체야.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브로민 하면서 지금 빨간색 보이지? BR.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수은 이렇게 빨간색 보이는 이 친구들은 액체 상태야. 액체고, 자, 그 다음에 까만색으로 보이는 친구들은 전부 다 고체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파란색으로 써놓은, 글자를 파란색으로 써놓은 친구는 기체 상태.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특징이 있는데, 자, 얘는 금속은 고요한 뭐가 있다? 광택을 가지고 있다. 반짝반짝거린다는 거야. 알겠죠? 자, 그리고 열과 뭐가 잘 통하냐면 전기가 잘 통해. 됐죠? 자, 그 다음에 외부에서 힘을 주잖아? 힘을 주면은 우리 어떤 게 있냐면 잘 펴지고, 힘을 주면 부서지지 않습니다. 금속은 부서지지 않고 외부에서 힘을 주면 잘 펴지고 잘 늘어납니다. 잘 펴지는 성질 가지고 이렇게 알루미늄 박을 만들고, 잘 늘어나는 성질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뭐를 만드냐면 구리선 같은 걸 만들어요.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보면 자, 비금속인데, 자, 비금속은 금속과 달리 광택이 없어. 얘들은 광택이 없어. 그리고 열과 전기가 잘 통하지 않습니다. 않는데 그래도 비금속 중에 전기가 통하는 아이가 있어. 비금속 중에 전기가 통하는 아이가 누구냐면 탄소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탄소로 이루어진 형태가 여러 가지가 많은데 흑연은 전기가 통합니다. 근데 다이아몬드는 또 안 통해. 그래서 탄소로 이루어진 아이들이 전기가 잘 통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다이아몬드 빼고. 알겠죠? 자, 이온의 형성인데 얘들은 전자를 잃어서 양이온이 되기 쉬워. 금속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비금속은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되기 쉬워. 음이온. 자, 근데 이온이 되지 않는 원소가 있어. 자, 이온이 되지 않는 원소는 여기 그림에 18쪽 아이들 있지. 자, 18쪽 아이들은 매우 안정하다. 이런 거 들어봤죠? 그죠? 그래서 매우 안정해서 18쪽은 이온이 되지 않습니다. 이온 안 돼서 예외고, 나머지 아이들은 뭐가 되고 싶어 한다? 음이온이 되고 싶어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자, 이용예에 알루미늄 박, 그 다음에 구리선, 그리고 각종 자재, 철, 이런 것들은 자, 많이 보고 있죠. 주변에서. 자, 그리고 질소는 우리 흔히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질소를 사면 과자를 준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식품 포장용 충전기체인데 이렇게 얘를 쓰는 이유가 뭐가 낮기 때문이냐면 반응성이 낮아서. 자, 그 다음에 생명체의 호흡, 그리고 성량. 자, 요런 거에, 자, 성량은 인을 사용하고요. 생명체 호흡에 산소, 그리고 그 다음에 과자 충전 기체는 질소, 이런 걸 사용을 합니다. 그죠? 자, 뭐,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죠? 자, 이제 개념 쏙쏙을 풀어볼 건데, 책이 너무 허전하면 안 되니까 책이 푸셔도 됩니다. 알겠죠? 자, 풀고 그 다음에 같이 매길게요. 다 풀었지? 자, 1번에 뭐라고 얘기하죠? 원소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은, 자, 데베라이너는 원자량 순으로 나열을 했어. 자, 그 다음에 멘델레프 또한 원자량 순으로 했습니다. 모즐리만 뭘로 했다? 원자 번호 순으로 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3번은 OXO. 자, 몇 개의 족이죠? 7개의 족이랑 18개의 족으로 이루어져 있다.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리고 금속 원소, 고체. 자, 그 다음에 있다. 그리고 크다. 그리고 양이온. 이렇게 하면 되겠고, 비금속은 어디죠? 오른쪽에 있고, 자, 그 다음 대부분 기체 또는 고체고, 자, 그 다음에 없다. 그리고 작다. 그리고 음이온, 18쪽 제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수소 제외. 됐나요? 자, 여기 수소 제외. 잘못 썼다 맞지? 자, 일단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갈게요. 자, 이제 원소들의 주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우리가 주기율표를 봤잖아. 그럼 어떤 성질이 있을까를 성질이 비슷한 원소는 세로 줄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다 보진 않고 몇 쪽만 볼 거냐 하면 우리 1쪽 원소랑 그 다음에 17쪽 원소만 볼 거야. 그래서 1쪽 원소를 알칼리 금속이라 표현하고 17쪽 원소를 할로젠이라 하는데, 하기 전에 일단 수소 제외입니다. 알칼리 금속의 수소 제외. 알겠죠? 수소는 비금속이야.
비금속이라서 수소 제외하고 할게요. 자, 알카리 금속은 일단 정의가 뭐죠? 주기율표상 1족 원소. 소를 알카리 금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구 제외라고? 수소 제외입니다. 수소 제외. 알겠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예에, 자, 한번 볼까요? 알카리 금속 찾아볼게. 요거, 리튬, 나트륨, 칼륨, 루비듐, 세슘, 프랑듐인데 밑에까지 못 가더라도 요까지는 알카리 금속이라는 거 기억해줘야 됩니다. 얘 빼고. 알겠죠? 그래서, 우리 어떤 게 있죠? 알카리 금속이 얘는 금방 뭐 나왔지? 리튬. 자, 그 다음에 나트륨. 자, 그 다음에 칼륨. 자, 요런 것들이 알카리 금속이야. 됐죠? 자, 물론 루비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세슘도 있어. 됐죠? 그래서 자, 여기 보면 이게 알카리 금속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자, 이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실온에서 모두 고체 상태. 상온에서 모두 고체 상태고 색깔이 은백색의 광택을 있다. 은백색의 광택을 가지고 있다. 공통점이 알겠죠? 자, 그래서 그리고 그 다음에 다른 금속에 비해서 다른 금속보다 가벼운 걸 밀도가 작다라고 합니다. 밀도가 작다. 됐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얘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칼로 잘려. 금속이 칼로 잘린다. 너네 철 칼로 잘리겠니? 커터 칼로도 엄청 잘 잘립니다. 그래서 칼로 잘릴 만큼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냐면 무르다. 자,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응성이 매우 커. 여기에 이거 듣고 있는 아이들, 친구들한테 인기 많지, 맞지? 그래서 반응성이 매우 크다. 그러면 다른 원소들이랑 잘 반응한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반응성이 매우 커서 산소와 물과 잘 반응한다. 산소, 물과 잘 반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1번에, 자, 이제 여기 특징이 있는데 어떤 거냐 하면 일단 공기 중에 가만히 놔두잖아? 그럼 공기 중에 누구랑 반응하냐면 공기 중에 산소랑 반응. 근데 산소랑 반응하면 우리 보통 철이 산소랑 반응하면 녹슨다. 이런 말을 쓴단 말이야. 산소랑 반응해서 얘는 광택이 사라집니다. 광택이 없어진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빨간색으로 쓸게요. 자, 물과 반응해서 무슨 기체를 발생시키냐면 수소 기체를 발생시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때 생성된 이제 물에다가 넣잖아. 자, 물에다가 얘를 꼭 넣으면 자, 여기에서 뭐가 나온다고? 자, 얘가 물과 반응해서 수소 기체가 나오고 자, 이 용액은 알카리성이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무슨 성이 된다? 염기성이 된다. 알겠죠? 그래서 물과 반응한 용액은 염기성이 된다. 그리고 물과 반응해서 무슨 기체가 나온다? 수소 기체가 나온다. 자, 그 다음에 원자 번호 리튬보다 나트륨이 더 크고 나트륨보다 칼륨이 원자 번호가 더 크지. 그래서 원자 번호가 클수록 반응성이 큽니다. 크다. 자, 요거 반드시 몇 개 안 되니까 외워주세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일단 리튬, 나트륨, 칼륨을 비교를 할 건데 자, 칼로 자릅니다. 알겠죠? 칼로 자르면 반응성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간다 했지. 그래서 얘는 광택이 서서히 사라져. 됐죠? 자, 물과 반응할 때 물과 잘 반응을 해. 물과 반응하면 무슨 기체 나온다 했지? 수소 기체 나온다 했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나트륨인데 광택이 금방 사라져. 자, 얘는 물과 격렬하게 반응합니다. 격렬하게 반응한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칼륨은 광택이 아주 빠르게 사라집니다. 됐죠? 자, 그리고 매우 격렬하게 반응을 해요.
그죠? 자, 그래서, 리튬보다 칼륨이 원자 번호가 클수록 반응성이 커서 물과도 잘 반응하고 산소와도 잘 반응합니다. 칼로 잘랐을 때는 산소랑 반응하고 물에 넣었을 때는 물과 반응해서 수소기체 나옵니다. 자, 알칼리 금속 이용할 건데, 리튬은 휴대전화의 전지인데, 우리 이런 걸 꼭 2차 전지라고 표현해. 왜냐하면 충전을 할 수 있는 전지를 2차 전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트륨은 도로나 터널의 조명에 사용이 돼. 됐죠? 그리고 그 다음에 칼륨은 비료의 성분으로 사용이 됩니다. 자, 알칼리 금속의 특징이야. 근데 알칼리 금속에 수소는 제외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알칼리 금속을 보관하기 위해서는 리튬, 나트륨 이런 알칼리 금속은 공기 중에 수소, 산소랑 물과 잘 반응하기 때문에 얘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반응성이 너무 커. 그래서 물과 산소의 접촉을 막아야 돼.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들은 석유나 아니면 액체로 된 파라핀 있거든. 자, 이런 데다 보관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공기 중에 산소랑 너무 잘 반응을 해서. 자, 이렇게 반응하면 고유한 원소의 성질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석유나 액체 파라핀에 보관을 합니다. 됐죠? 자, 요게 알칼리 금속의 끝이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할로젠 원소인데, 할로젠 원소는 주기율표의 몇 쪽에 속하는 원소냐면 17쪽에 속하는 비금속 원소예요. 아까는 금속이잖아. 근데 얘는 비금속 원소예요. 자, 그리고 한번 보면 할로젠 원소는 17쪽에 뭐가 있죠? 플로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아스탄틴, 테네신 이런 것들이 있어. 그러면 우리는 어디까지는 알아줘야 되냐 하면 물론 요까지도 알아주면 좋지만 요 밑에까지는 알아주셔야 돼. 고등학교 2학년 가면 이 밑에까지 알아야 돼. 4개 정도. 그래서 자, 근데 우리 여기 있잖아. 이 4개까지 다 알자. 그래서 플로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이렇게. 알겠죠? 자, 그러면 얘를 한번 적어볼게요. 자, 어떤 게 있다고? 자, 할로젠 원소는 플로린, 그 다음에 염소, 자, 그 다음에 브로민, 그리고 아이오딘. 자, 요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죠? 자, 근데 얘들은 실온에서 이원자 분자라고 해요. 자, 이원자 분자는 원자 2개가 분자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온에서 얘들은 단독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F2 이렇게 존재합니다. 2개 붙어서 Cl2 항상 페어로 존재해. 자, 그리고 그 다음 Br2 그리고 I2 자, 이런 식으로 존재를 한다. 됐나요? 자, 그리고 얘들은 이렇게 했을 때 고유한 색깔을 띱니다. 그래서 고유한 색깔이 있다. 자, 근데 옆에 보면 색깔 보이죠? 맞죠? 자, 그래서 특유한 색깔을 띠게 되는데 색깔 좀 예쁘죠? 맞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도 똑같이 알칼리 금속처럼 반응성이 매우 큽니다. 반응성이 매우 크다. 됐죠? 그래서 금속과도 잘 반응하고 수소와도 잘 반응하고 자, 그 다음 특히 일족 원소랑도 잘 반응해. 일족 아이들이랑 엄청 잘 반응해. 주기 척척 맞습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반응하냐면 일단 나트륨과 잘 반응하거든. 그래서 나트륨과 잘 반응합니다. 얘들 전부 다 반응을 잘 하는데 식 한번 써볼까요? 자, 나트륨과 그 다음에 얘랑 반응시키자. 아니면 얘랑 시킬까? 얘랑 시킬게. Cl2랑 반응해. 자, 근데 얘는 양이온이 되고 얘는 음이온이 되는데 얘가 Na 플러스랑 얘가 Cl 마이너스거든. 그래서 NaCl. 너가 흔히 얘기하는 소금이야. 근데 중3 때 화학 반응식 완성하는 거 배웠잖아. 맞지? 여기가 Cl이 2개면 이 앞에다가 2를 써줘야 돼. 근데 여기 Na 개수가 부족하니까 여기에도 2를 써줍니다. 그래서 나트륨과 잘 반응한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수소와 잘 반응합니다. 반응해서 자, 어떻게 되냐면 얘부터 붙일게요. 자, 얘는 수소와 반응해서 HF. 자, 그 다음에 HCl 염산이야. 그 다음에 HBr HI. 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아이들을 할로젠화 수소. 안 나와? 자, 수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수소와 잘 반응해서 할로젠화 수소고 이 친구들 있잖아. 이 친구들은 자, 물에 녹이면 산성이 돼, 산성.
아까 쟤랑 좀 반대인 것 같지? 아까는 물에 녹이면 염기성이었잖아? 그리고 얘는 이제 반대로 산성입니다, 산성. 알겠죠? 자, 그리고 쟤랑 또 반대야. 원자 번호가 작을수록 반응성이 큽니다. 그래서 아까도 원자 번호 클수록 반응성 크다고 했잖아. 얘는 F가 반응성이 제일 크고, 자, 그 다음 C의 두 번째고, 자, 그 다음 Br이 세 번째고, I가 네 번째. 알겠죠? 자, 그래서 반응성이 원자 번호가 작을수록 반응성이 크다. 여기 오타다에서의 상태. 자, 그럼 플로리는 실온에서의 상태인데 얘는 기체야. 염소도 기체입니다. 브로민은 액체야. 아이오딘은 고체야. 기기액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색깔이 플로리는 어떤 색깔이냐면 옅은 노란색이에요. 옅은 노란색. 자, 그 다음에 염소는 노란색입니다. 또는 황색 이렇게 얘기해. 그리고 어떤 데는 황록색 이렇게 표현하게 돼. 약간 녹색기를 띠고 있어. 황록색. 자, 그 다음 얘는 브로민은 젓갈색. 자, 그리고 아이오딘은 보라색을 띠고 있습니다. 다 외워야 되겠죠? 자, 나트륨과 반응인데 얘가 반응성이 제일 크니까 얘가 매우 격렬하게 반응한다. 자, 그 다음 얘는 격렬. 얘는 잘. 자, 얘는 반응한다. 자, 이 정도입니다. 뒤로 가면 갈수록 반응성이 작아지기 때문에. 그리고 얘도 매우 격렬하게 반응하고, 잘 반응하고, 반응한다. 이렇게 기억할 수 있겠죠? 그래서 주기율표상에 각각의 종마다 고유한 비슷한 성질이 있는데 우리는 다 하진 않았고 1쪽이랑 몇 쪽까지만 했다? 17쪽만 했습니다. 알겠죠? 다 하면은 너무 힘드니까 그 정도만 하면 돼. 고등학교 2학년 가서도 그 정도만 할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할로젠 이용인데 플루오린은 충치 예방용 치약에 사용을 하고요. 자, 염소는 수용장 물의 소독에 사용합니다. 많이 들어봤지? 염소 소독 이런 거. 아이오딘은 우리 뭐 빨간 약이라 해야 되나? 포비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요즘에 이거 코로나 예방 효과 있다면서 되게 인기 많다던데 상처 소독약 뭐 이렇게 됩니다. 네, 할로젠은 다방면으로 이용할 때가 많다, 그치? 자, 그 다음에 이제 원자의 전자 배치를 한번 볼게요. 원자. 자, 살짝은 알 거야. 원자의 구조인데 원자는 중간에 이 전체 통째로 뭐라 부르냐면 원자핵이라고 얘기를 하죠. 원자핵이고 뭐를 띠고 있냐면 양전하를 띠고 있는데 양전하를 띠는 이유는 양성자 때문이에요. 양성자 때문이고 원자에 어디에 존재한다? 중심에 존재한다. 그래서 자 원자핵은 양성자 플러스 중성자 이렇게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확대하면 양성자는 양전하를 띈다. 자 양성자 이꼴 원자 번호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중성자는 전하를 띠지 않는다. 양성자는 앞에서 배웠지. U, U, D가 합쳐져서 만들어졌고 중성자는 U, D, D. 업커크, 다운커크, 다운커크가 합쳐져서 만들어졌다. 됐죠? 그 다음에 바깥쪽이 전자. 빅뱅 시작할 때부터 만들어진 아이야. 맞죠? 음전하를 띠며 크기는 매우 작지만 양성자 하나의 공간은 전하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무슨 전하를 띈다? 마이너스 전하를 띄요. 얘 하나랑 양성자 크기 차이 좀 나는데 양성자 하나랑 전자 하나가 가진 전하량이 동급입니다. 알겠죠? 동급. 됐나요? 자 그러면 한 원자를 구성하는 양성자 수와 뭐는 같냐면 전자수는 같다. 자, 이게 의미하는 것은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다. 자,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양성자 수는 원자마다 다릅니다. 자, 그래서 이 양성자 수가 무슨 번호가 된다? 원자 번호가 된다. 그래서 누누이 강조하지만 원자 번호는 뭐다? 양성자 수고 중성 원자의 전자수라고 얘기해. 이온 말고 알겠지? 중성 원자의 전자수가 원자 번호가 된다. 됐나요? 자, 그러면
원자들이 뭐를 가지고 있냐면 전자를 가지고 있잖아. 맞지? 그러면 이제 원자를 우리는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중학교 때 배울 거랑 조금 더 나아가서 뭐를 해야 되냐면 전자 배치를 해줘야 돼. 자, 전자 배치를 하는데 전자 배치를 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게 에너지 준위라는 용어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전자의 에너지 준위는 했는데, 자, 에너지 준위가 뭐냐 하면은 원자 핵 주변에 핵 주위를 돌고 있는 전자가 가지는 특정한 에너지값. 이렇게 되는데 요 주변에 전자들이 이렇게 돌고 있을 거잖아. 그러면 이 전자들이 뭘 가지고 있냐면 특정한 에너지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에너지 준위는 원자 핵에 가까울수록 낮고 별표 쳐놓으세요. 원자 핵에 멀수록 높다. 자, 그리고 에너지 준위는 이렇게 우리가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렇게 연속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요게 에너지 준위야. 이게 첫 번째 요 돌고 있는 전자의 에너지 준위입니다. 자, 그러다가 두 번째 돌고 있는 전자의 에너지 준위, 그 다음 세 번째 영역에서 돌고 있는 전자의 에너지 준위 해서 에너지 준위가 팍팍팍팍 이렇게 뛰는 걸 볼 수가 있어. 그래서 원자에게 가까울수록 에너지 준위가 낮고, 자, 그 다음 뭘수록 에너지 준위가 어떻다? 높다. 네, 됐나요? 됐죠?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 에너지 준위는 기억하세요. 원자핵 주변에 우리 그때 이런 거 봤지? 뭐 전자가 여기서 일로 갈 때 에너지 흡수하고 바깥쪽에서 안으로 들어올 때 방출하는데 그게 전부 다 에너지 준위랑 같아. 알겠죠? 에너지 준위랑 같다.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 다음 전자 껍질인데, 자, 원자핵 주변에 전자가 돌고 있는 궤도예요. 자, 이거를 전자 껍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특정한 궤도를 돌고 있어. 자, 특정한 에너지 값을 가지면서 특정한 궤도를 돌고 있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자, 원자과 전자인데, 원자의 전자 배치에서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들어있는 전자. 그래서 전자를 배치를 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 제일 바깥쪽 전자 껍질에 들어있는 전자를 우리는 원자과 전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원자과 전자. 됐나요? 자, 이 원자과 전자는 뭐를 하냐면 반응에 참여를 해. 그래서 얘가 반응에 참여를 하기 때문에 얘들이 화학적 성질, 우리 지금 주기율을 하는데 주기율에 보유한 성질이 나타난다 했잖아, 맞지? 그래서 얘가 화학적 성질을 결정한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전자 배치의 원리라고 돼 있는데, 자, 전자 배치의 원리는 일단 첫 번째는 뭐 해야 되냐면 전자를 우리가 넣을 거야, 알겠지? 그러면 원자 핵에 가까운 전자 껍질부터 전자를 넣을 거야. 알겠죠? 됐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각 전자 껍질에는 배치될 수 있는 전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전자 껍질에는 몇 개까지 배치될 수 있냐면 2개가 배치될 수 있어. 알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자 껍질에는 8개가 배치가 될 수 있습니다. 알겠죠? 8개. 됐나요? 물론 세 번째 여기서부터 약간 혼돈이 있을 건데 세 번째 전자 껍질에는 18개까지 넣을 수 있어. 넣을 수 있는데 우리는 세 번째 전자 껍질에는 18까지 들어갈 수 있지만 8개 넣고 네 번째로 넘어갑니다. 이거는 나중에 오비탈을 배워야지 전자 배치를 할 수가 있어.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전자 배치 원리인데 옆에 보면 봐봐. 자, 지금 양성자가 8 플러스 돼 있지. 그럼 양성자가 8개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전자가 8개를 넣어야 돼. 그러면 안쪽부터 넣는데 제일 안쪽에는 2개까지 들어갈 수 있어. 2개. 그 다음에 몇 번째에 넣어야 된다? 두 번째 껍질에 넣어야 돼. 근데 몇 개가 남았어? 6개가 남았죠.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5, 6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가장 바깥쪽 전자 껍질에 들어있는 전자 수가 몇 개죠?
6개죠. 맞죠? 자, 6개. 그러면 원자과 전자수를 얼마로 본다? 6으로 봅니다. 알겠죠? 그래서 원자과 전자수 6이고 얘는 두 번째 전자 껍질이 6개가 들어있고 첫 번째 전자 껍질이 2개고 양성자수가 8개라서 전자도 총 합해서 몇 개가 된다? 8개. 자, 이렇게 돼. 자, 그러면 이제 뒤로 넘어가 볼게요. 전자 배치를 했어. 전자 배치인데 수소처럼 전자가 1개 있는 아이는 첫 번째 껍질에 1개 넣으면 돼. 그리고 헬륨은 옆에 있죠. 전자가 2개 있기 때문에 2개를 넣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리튬은 3개인데 앞에 안에 2개 먼저 넣어주고 자, 전자 배치하고 그 다음에 1개를 넣어주면 돼. 자, 그리고 베릴륨부터 시작해서 1개씩 더 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네온은 제일 바깥쪽에 전자가 몇 개 들어가냐면 8개가 들어가. 알겠죠? 그래서 제일 바깥쪽에 얘가 8개, 그 다음 얘는 7개, 그 다음 얘는 6개. 이런 식으로 제일 바깥쪽에 전자가 배치돼 있어. 근데 밑에 보면 나트륨은 이제부터 자, 두 번째 전자 껍질에는 8개까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세 번째 전자 껍질에 하나, 자, 그 다음 마그네슘은 2개, 그리고 알루미늄은 3개. 자, 요렇게 전자 배치를 해주면 돼. 그래서 아르곤까지 전자 배치를 하게 되면 자, 총 18개의 전자를 넣은 거야. 이해 안 가면 물으세요. 자, 근데 여기서 보면 제일 바깥쪽의 전자를 우리는 원자과 전자라고 한다 했잖아. 그러면 이 1조가이들은 원자과 전자가 하나예요. 2조가이는 2개야. 13조가이는 3개입니다. 3개. 14조가이는 4개. 밖에서 알려봐. 제일 바깥쪽 15조가이는 5개, 16조가이는 6개, 17조가이는 7개. 그러면 18조가이는 원래는 8개라고 해야 되고 얘는 2개고 나머지는 8개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18조가이는 화학 반응을 하지 않아. 얘는 화학 반응을 하지 않아. 절대. 알겠죠? 그래서 반응을 하지 않아서 원자과 전자를 8이라 기재하지 않고 반응에 참여하지 않는다 해서 얘는 0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시험에 아주 자주 나와. 그래서 18쪽은 원자과 전자가 얼마다? 0이다. 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지금 17쪽에 여기 체크를 해놨는데 이렇게 17쪽 해놨지. 자, 17쪽, 뭐 15쪽도 마찬가지야. 같은 족에 있는 아이는 무슨 수가 같다? 원자과 전자수. 제일 바깥쪽에 전자수가 같다.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같은 주기에 있는 아이들 봐봐. 같은 주기는 전자 껍질을 보게 되면 한 껍질, 두 껍질, 세 껍질. 한 껍질, 두 껍질, 세 껍질. 제일 마지막도 한 껍질, 두 껍질, 세 껍질. 이렇게 간다, 맞지? 그래서 같은 주기의 원소들은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 수가 같다. 같은 족에 있는 아이는 제일 바깥쪽에 원자과 전자 수가 같다. 근데 원자과 전자 수가 중요합니다. 원자과 전자 수가 뭐를 결정한다? 화학적 성질을 결정을 합니다. 화학적 성질이 결정한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하자면 원소들의 주기성이 나타나는 이유는 원자 번호가 증가함에 따라 자 원소의 뭐를 화학적 성질을 결정하는 누구? 자 빨간색으로 쓸게요. 원자과 전자가 주기적으로 변합니다.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원자과 전자를 보면 자 1, 0, 1, 2, 3, 4, 5, 6, 7, 0. 자 1, 2, 3, 4, 5, 6, 7, 0 이런 식이야. 그래서 원자과 전자에 따라서 원소의 성질이 결정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되겠죠. 됐죠? 자 밑에 개념 속속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다 풀었죠? 자, 5번에 1번은 누구 성질이죠? 알칼리 금속. 자, 그 다음에 2번은 공통적인 성질입니다. 그리고 3번은 할로젠 원소. 자, 그 다음에 4번은 알칼리 금속. 5번은 할로젠 원소. 이렇게 되고, 자, 원자 번호는, 자, 여기 11 써놨죠? 원자 번호는 11이야.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 수는 한 껍질, 두 껍질, 세 껍질이지. 3입니다. 원자과 전자 수는 제일 바깥쪽 껍질에 전자를 다 세알려 봐야 되는데 한 개밖에 안 들어있다 맞지? 그래서 1이다. 얘는 알칼리 금속이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됐죠? 자, 이제 교과서를 펴세요. 자, 지금 프린트물 없을 거니까 교과서를 펴는데 자, 교과서가 지금 몇 쪽이죠? 책에 36쪽을 한번 펴보세요.
자, 알칼리 금속의 성질인데, 자, 지금 보니까 리튬 봐봐. 리튬이 무슨 색이야? 쌤, 아까 리튬은 은백색 광택을 띈다며요 했는데, 얘가 왜 시커멓냐면, 밖에 나오자마자 반응해서 이렇게 산소와 반응해서 시커멓게 됩니다. 자, 물기 없는 유리판 위에 리튬을 올려놓고 칼로 자르면서 단단한 정도와 단면의 변화를 관찰하는데, 자, 단면의 변화를 확인하는 까닭은 알칼리 금속이 공기 중 산소와 얼마나 잘 반응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비커에 물을 3분의 1 정도 떨어뜨려 놓고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한두 방울 떨어뜨리게 되는데, 페놀프탈레인은 산성에서 무색이고 중성에서 무색이고 염기성에서 무슨 색이냐면 붉은색을 띠게 됩니다. 자, 좁쌀 크기에, 여기 좁쌀 보이죠? 리튬 조각을 떨어뜨린 다음에 리튬이 반응하는 모습과 색 변화를 관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알칼리 금속은 반응성이 매우 커서 많은 양을 물과 반응시키면 위험하기 때문에 좁쌀 크기로 반응을 시킵니다. 자, 결과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칼로 잘린 단면인데 이렇게 처음에는 은백색 광택이 있다가 나중에 광택이 서서히 사라집니다. 나트륨은 쉽게 잘라지고 광택이 금방 사라지고, 칼륨은 쉽게 잘라지고 광택이 더 빠르게 사라져. 됐죠? 자, 그리고 자, 물에다가 페놀프탈레인 넣은 데다가 리튬 집어넣으면 기체가 발생해. 어떤 기체죠? 수소 기체가 발생하고 색깔이 붉은색으로 바뀐다. 염기성이 됐다는 얘기. 격렬하게 반응하고, 좁쌀만하게 넣어야 돼. 안 그러면 확 튀어서 얼굴 다칠 수도 있습니다. 격렬하게 반응하고 기체가 발생한다. 똑같이 수소 기체고 붉은색으로 바뀌고, 얘는 칼륨은 매우 격렬하게 반응한다. 그래서 반응성이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크다는 겁니다. 됐죠? 해석에 알칼리 금속이 쉽게 잘리는 까닭은 무르기 때문이고, 단면에서 광택이 사라지는 건 산소와 잘 반응하기 때문이에요. 발생한 기체는 수소 기체입니다. 붉은색으로 변한 이유는 물과 반응해서 생성된 수용액이 염기성을 띠게. 자, 반응성의 순서는 리튬, 나트륨, 칼륨. 요 순서입니다. 됐죠? 자,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됐고, 자, 그 다음에 문제는 확인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자, 다 풀어봤죠? 풀어보고 매기세요. 자, 지금 답만 알려드릴게요. 강의가 길면 좀 그러니까 답만 알려줄게요. 1번은 OX, OX. 됐죠? 원자 번호가 클수록입니다. 자, 그리고 알칼리 금속이 반응하는 건 산소 때문이에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광택이 누가 더 빨리 사라진다? 나트륨. 자, 그 다음에 3번에 답은 몇 번이냐면 3번입니다. 자, 기역, 니은은 변함없음이 아니라 무색이 뭘로 바뀐다? 전부 다 붉은색으로 바뀐다. 그죠? 자, 오늘 고생하셨고, 이제 조금만 더 반복해서 내 걸로 개념을 만들면 이거는 본인 걸로 확실하게 이렇게 다져질 수 있을 거예요. 됐죠? 자,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